당신의 하루는 안녕한가요? 당신은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마음이 흔들렸나요? 아침에 일어나 핸드폰을 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SNS 게시물을 보며 나도 모르게 비교하고,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어제 상사가 했던 말을 되새기고, 점심을 먹으면서도 오후에 있을 회의가 머릿속을 맴돌고,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오늘 누군가가 했던 한마디가 머릿속 한켠에 박혀서 떠나질 않습니다. 몸은 집에 있는데 마음은 하루 종일 다른 곳을 떠돌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낯설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한 걸까? 왜 나만 이런 것에 상처를 받을까? 좀 더 강해지면 괜찮아질까?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단 두 가지입니다. 바로 집착과 반응. 이 두 가지가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를 내려놓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2500년 전 붓다의 가르침과 우리 일상 속 이야기를 함께 엮어서요. 현실이 아니라 생각이 만들어낸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며칠씩 괴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이 다른 걸까요? 아닙니다. 현실은 똑같습니다. 차이는 오직 하나,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혹의 정체는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의 대부분은 현실 그 자체가 힘든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집착이 만들어낸 고통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비가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오늘 기분 좋다. 빗소리가 좋아.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최악이야. 왜 하필 오늘 비가 와? 비는 그냥 내렸을 뿐입니다. 고통과 기쁨은 비가 만든 게 아니라 그 비를 바라보는 마음이 만든 겁니다. 이것이 붓다가 가르쳐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집착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집착이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가족이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 한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야 한다. 실패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문제가 되는 건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고통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잃을까 봐 불안해집니다. 원하는 것이 없으면 잃을 것도 없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구하려는 마음이 바로 미혹의 근원이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라지 말라고? 그럼 의욕 없이 살라는 건가? 아닙니다. 집착과 향상심은 다릅니다. 더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 되면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에 매달리는 것. 그게 바로 집착입니다. 향상심은 앞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고, 집착은 발목을 붙잡는 무게입니다. 예시, 카페 알바생 이야기.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느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두 명의 알바생이 있습니다. 민준과 수아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느 바쁜 오후, 한 손님이 커피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제가 주문한 거 맞아요? 맛이 좀 이상한데요. 민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굳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저 손님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 이후로 손님이 올 때마다 신경이 쓰입니다. 조금이라도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 손님을 보면 또 내 탓인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합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그 손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냥 웃으며 넘겼어야 했나? 아니면 더 정중하게 사과했어야 했나 하고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그날 하루, 민준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반면 수아는 같은 말을 듣고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 손님, 오늘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아니면 입맛이 예민한 날일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혹시 다시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밝게 말하고 다음 손님을 맞이합니다. 퇴근 후 수아의 하루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자,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똑같습니다. 손님의 말 한마디. 하지만 민준은 그 말에 집착했고, 수아는 그 말을 흘려보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천 번, 수만 번 타인의 말을 듣습니다. 그 모든 말이 내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진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삶에서 가장 큰 무게 중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미워하는 건 아닐까?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지나치게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눌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스트레스만 쌓이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인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항상 변한다. 오늘 친절한 사람이 내일은 차가울 수 있고 지금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에 집착하면 결국 고통은 내 것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이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평가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는 힘입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게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화가 나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라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두되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붓다는 우리 마음을 연못의 수면에 비유했습니다. 고요한 수면에 돌이 던져지면 파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파문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파문이 사라지기 전에 스스로 손을 집어넣어 파문을 더 크게 만든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그 말을 몇 번이고 되새기고 머릿속에서 반론을 만들고 자기 전에도 그 장면을 다시 재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파문을 더 크게 키웁니다. 예시, 직장 단톡방 이야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한 번쯤은 있습니다. 퇴근 후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는데 회사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가 하나 올라옵니다. 동료가 올린 글인데 읽다 보니 은근히 나를 겨냥한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한 건 아니지만 오늘 회의에서 있었던 내 발언을 비꼬는 것 같은 뉘앙스입니다. 지연은 그 메시지를 읽고 즉시 답장을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이 지옥이 됩니다. 상대방이 읽었는데 답이 없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닐까? 내일 출근하면 어색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읽었는데 나만 저렇게 반응한 건 아닐까? 그날 밤 지연은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반면 같은 메시지를 받은 영선은 잠깐 화면을 응시합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지. 자기 감정을 저렇게 표현하는 사람이구나.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핸드폰을 내려놓고 좋아하는 예능을 봤습니다. 샤워하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선은 평소처럼 출근했고 그 메시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받은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반응했고 영선은 흘려보냈습니다. 같은 바람이 불었지만 지연의 수면은 밤새 파문으로 가득했고 영서의 수면은 고요했습니다.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행무상.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봄에 피어난 벚꽃은 지고 여름에 뜨거운 태양도 가을이 되면 힘을 잃습니다. 겨울의 추위도 결국 봄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사람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느끼는 분노도, 지금 느끼는 슬픔도, 지금 느끼는 불안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지금 이 감정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착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3년 전에 당신을 힘들게 했던 일이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지금 그 일이 여전히 그만큼 아픈가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감정은 변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역시 지나갑니다. 이것을 알면 지금의 감정에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하지만 이것도 곧 지나가겠지. 이 한 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르침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일도 혼자서 독립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이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그 커피는 어디서 왔을까요? 누군가 먼 나라에서 커피 씨앗을 심었고 비와 햇빛이 그것을 키웠고 누군가 그것을 수확하고 볶고 포장해서 배에 실었고 누군가 그것을 트럭에 싣고 카페로 가져왔고 바리스타가 그것을 갈아서 내렸습니다. 그 모든 연결이 있어야 당신 손에 그 커피가 닿습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차가운 말을 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스트레스,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서 나온 말입니다.
그 말은 당신을 겨냥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밖으로 흘러나온 것일 뿐입니다. 길을 걷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당신에게 화를 냈다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분, 오늘 뭔가 힘든 일이 있으셨나 보다. 그리고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나를 싫어하는 건가? 하고 깊이 빠져듭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상대의 말은 상대의 내면에서 온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와는 무관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 사이를 끊임없이 오갑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앞으로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며 가라앉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모두 지금 안에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가족과 밥을 먹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진짜로 함께 있으세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내일 걱정을 잠깐 내려놓고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3초 규칙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났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딱 3초만 멈추세요. 심호흡을 한번 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파문이 생겼구나. 곧 사라질 것이다. 이 3초가 당신을 충동적인 반응에서 지켜줍니다. 두 번째,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는 습관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내 해석인가? 예를 들어 상사가 이 부분 다시 해봐요 라고 말했다면 사실은 이겁니다. 상사가 수정을 요청했다. 해석은 이겁니다.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사실은 작습니다. 해석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사실만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세 번째, 상대의 말을 나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저 사람의 문제야. 나와는 관계없어.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지금 뭔가 힘들겠지. 이 두 문장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많이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 몸부터 천천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행동, 말, 마음의 순서로 심신을 정돈한다고 합니다. 즉,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행동이 먼저입니다.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걷고, 천천히 숨 쉬세요. 몸이 차분해지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매일 딱 1분만 눈을 감고 등을 곧게 펴고 앉아서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 1분이 쌓이면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내려놓을 것을 하나씩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을 힘들게 하는 집착이 무엇인가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가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인가요? 실패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인가요? 그것 중에서 딱 하나만 조금 거리를 두어 보세요. 한 번에 다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포기하라는 건가요? 무관심하게 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내려놓음입니다. 씨앗을 심는 농부를 떠올려 보세요. 농부는 최선을 다해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돌봅니다. 하지만 비가 올지 안 올지 어떤 열매가 맺힐지는 하늘에 맡깁니다. 집착하는 농부는 매일 하늘을 원망합니다. 내려놓은 농부는 오늘 할 일에 집중합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누가 더 좋은 농사를 지을까요?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나는 너무 오랫동안 집착하며 살아온 것 같다. 나는 너무 쉽게 반응하며 힘들어해 온 것 같다. 그렇다면 오히려 잘 된 겁니다. 알아차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집착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고 그 상처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집착하고 반응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그 과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을 써볼 때가 된 것뿐입니다. 붓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건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안고 있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진짜 소중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 안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없듯이 마음 안에 집착이 가득하면 진짜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집착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완전히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하나만 해보세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바로 반응하기 전에 딱 3초만 기다려보세요. 그 3초 안에서 조용히 생각해보세요. 이건 나의 문제인가? 상대방의 문제인가? 이 감정은 영원히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곧 지나갈 것인가? 나는 지금 사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해석을 보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사람, 더 가볍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딱 하나만, 3초 기다리기. 그것이 당신의 삶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수면에 파문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파문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당신의 마음도 반드시 고요해집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